왜 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가족 모임에서, 회사에서, 혹은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기대를 저버릴 때 그 배신감은 더욱 깊게 다가온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탈무드는 말한다. 좋은 친구는 음식과 같아 매일 필요하고, 나쁜 친구는 병과 같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을 멀리할 줄 아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다. 오늘은 탈무드의 지혜를 바탕으로 좋은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4가지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다. 누구와 가까이 할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질 것이다. 1.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피하라. 믿었던 사람에게 털어놓은 내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진 걸까? 라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금세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을 때 우리는 배신감과 후회를 느낀다. 탈무드는 말한다. 새장 밖으로 날아간 새는 잡을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신뢰가 깨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단순히 입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들은 대개 대화의 흥미를 위해 남의 이야기를 이용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비밀을 말한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남의 비밀을 가볍게 입 밖으로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친구에게 아들의 진로 문제를 털어놓았다. 요즘 아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해서 고민이 많아. 하지만 그 친구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다. 김 씨네 아들이 대학도 안 간대.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김 씨는 굴욕감을 느꼈고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다. 회사에서도 한 직원이 상사에 대한 불만을 동료에게 털어놓았다가 그 이야기가 상사의 귀에 들어가면서 고립된 사례가 있다.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단지 신뢰를 깨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의 비밀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모든 비밀을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말을 하는 순간 그 비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남의 비밀 또한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신뢰의 표시다. 그 신뢰를 저버리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의 평판도 무너지게 된다. 탈무드는 말한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내 비밀도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2. 자기 자랑과 과시를 즐기는 사람을 피하라. 우리 집 아이는 이번에도 1등을 했어. 역시 우리 애는 다르다니까. 이번에 내가 그 프로젝트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불편함을 느낀다. 탈무드는 말한다. 긴 깡통은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자기 자랑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행위다. 그러나 이런 과시는 듣는 사람들에게 피로감과 불쾌감을 준다. 자기 자랑은 비교와 열등감을 부른다. 모임에서 누군가 자신의 성공담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면
이를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다. 나는 아직 승진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니. 이런 비교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며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다. 또한 자기 자랑은 소통을 단절시킨다. 자랑은 일방적인 대화로 듣는 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다. 반복되면 대화는 지루해지고 사람들은 그 대화를 피하려 한다. 결국 자랑이 반복되면 신뢰까지 떨어뜨리게 된다. 반대로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겸손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가 위기를 겪을 때 직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회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직원들은 그의 겸손함에 감동했고 회사는 점점 더 큰 성과를 냈다. 탈무드는 말한다. 진정한 가치는 성취로 증명된다.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받는다. 자기 자랑을 줄이고 겸손을 익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는 비결이다. 3. 들을 줄 모르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피하라.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만났는데 왜 상대는 자기 말만 하지? 대화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듣는데 서툰 사람과의 대화는 고충만 남긴다. 이런 사람들에게 탈무드는 조언한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입이 2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흔히 만나는가? 듣기를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단절시킨다.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된다. 먼저, 그들은 상대의 존재를 무시한다. 대화에서 상대가 자기 이야기에만 몰두하면 그 순간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은 공감을 나누지 못한다.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과정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대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이를 가로막고 공감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 더욱이 듣지 않는 사람은 갈등을 키운다.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로 인해 대화는 종종 논쟁으로 변질되며 감정적인 상처를 남긴다. 일례로 박 씨는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께 건강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요즘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큰 병은 아닌데 신경 써야 한대요. 그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동생이 끼어들었다. 아, 그런 건 내가 더 잘 알아. 나도 몇 년 전에 그런 문제 있었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박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무시된 채 동생의 경험담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것을 보며 속상함을 느꼈다. 결국 그는 모임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버렸다. 이처럼 듣지 않는 사람은 대화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남긴다.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마음의 연결을 만드는 과정이다. 귀를 열면 마음도 열린다. 귀를 닫으면 마음도 닫힌다라는 탈무드의 말이 떠오른다. 혹시 당신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즐기는 편인가?
대화 중 끼어드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예의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까지 하면 금상첨화겠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처럼 간단한 공감의 말 한마디가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상대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며 경청의 신호를 보내거나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것도 대표적인 방법들이다. 듣지 않는 사람은 대화에서 자신의 고집과 생각에 갇힌다. 그들은 소통과 공감을 막아내며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린다. 반면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신뢰와 존경을 얻는다. 실제로 탈무드에서는 듣기를 2배로 하라. 그러면 당신은 2배로 사랑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오늘부터 자신의 대화 태도를 점검하라. 내가 정말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상대가 내 말에 지치지는 않는가? 경청의 자세를 익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4. 타인을 헐뜯고 다투는 사람을 피하라. 왜 저 사람은 나를 자꾸 헐뜯는 걸까?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싸움을 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고민에 빠지곤 한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타인의 험담과 다툼은 큰 상처로 남는다. 타인의 험담은 바람처럼 퍼지고 다툼은 불처럼 번진다. 이를 멀리하지 않으면 당신도 함께 불탈 것이다. 나는 탈무드의 말처럼 타인을 헐뜯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그 불길에 휩싸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예를 들면 김 씨는 동료들의 험담을 즐겼다. 주 씨는 진짜 무능력한 것 같아. 프로젝트마다 실수를 저지르잖아. 처음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김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팀장도 김 씨를 신뢰하지 않았고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했다. 결국 김 씨는 팀 내에서 외면당하며 커리어에도 타격을 입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한 가족 모임에서 큰 소리가 오갔다. 왜 매번 내가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럼 내가 나서서 다 해볼래? 맨날 뒷말이나 하고 작은 의견 차이에서 시작된 다툼은 격해졌고 결국 가족들은 모임을 끝내고 흩어졌다. 이후로는 작은 모임조차 꺼리게 되었고 가족 간의 정은 점점 멀어져 갔다. 타인의 헐뜯음과 다툼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첫째로는 헐뜯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그들의 험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들의 말에 반응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차분히 대화를 회피하라. 그리고 다툼이 생기기 전에 감정을 조절하라. 다툼이 생길 것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을 먼저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탈무드의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툼을 즐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툼의 주된 원인이 되는 감정을 제어하고 차분히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라. 그리고 다툼 대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라.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내 입장을 차분히 전달하며 공감대를 만들어라. 헐뜯음과 다툼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봐도 무방하다. 반대로 험담을 멀리하고 다툼을 피하는 태도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준다. 탈무드의 다툼은 가볍게 시작되지만 무겁게 끝난다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타인을 헐뜯는 대화에 동조하지 말고 다툼의 순간에는 평화를 선택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더 평안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삶이 피폐해진다. 비밀을 지키고 겸손하며 경청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더 평안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